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교수 이동기입니다. 나의 아이가 이를 매사에 꾸물럭거리고 미루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실 것 같아요. 한 가지 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도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과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사에 이렇게 일을 미루는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습관 형성을 하거나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보통 이 꾸물거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18세부터 29세 사이에 특히 두드러지거든요. 이때 이제 이 아이들을 볼 때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제 생각에는 나의 아이가 왜 이렇게 느린가? 라고 할 때 아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다양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꾸물거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주의력이 혹시 낮지는 않은가?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가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당히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예민한 아이들은 하나하나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예민성 이런 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충동적인 성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충동적인 성격이 있는 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동시에 어떤 일을 충동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계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 상당히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아이들은 즉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또 어떤 아이들은 너무 산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저 일 했다. 물론 이제 이게 주의력과 관련이 있지만 행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산만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일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가 뭐 초등학교 때는 되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되게 잘했는데 고등학교 오면서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훨씬 더 당혹해 하십니다. 아이는 여러 가지 사건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뭔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최근 들어서 또는 점점 부모님이 점점 잔소리를 많이 하시진 않았는지, 많은 아이들은 그럴 경우에 압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래서 뭔가 혹시 압박감을 주는 요소가 지금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 스스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 가정 내에서 뭔가 여러 가지 여유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들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거나 뭔가 이게 밀리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 가정 내에서 부모님을 포함해서 여러 일들이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을 때, 이럴 때에도 아이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건데 너무 삶이 쳇바퀴 돌듯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집에 갔다가, 집에서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면 학원 갔다가, 다시 저녁에 다시 집에 왔다가 계속 도돌이표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이들은 특히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낮은 아이들은 이렇게 반복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가정 내에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들 중에는 그런 게 상당히 우울하게 받아들여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사이가 최근에 좀 불화가 많았다든지 또는 가정 내에서 어떤 우환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 아이가 그런 걱정 같은 것들을 온몸으로 타격감을 받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울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수행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학습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꾸물거림 문제가 제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학업적인 그런 지연 행동이라고 저희가 이제 심리학에서 말을 하는데, 이 학업적인 지연 행동과 관련이 있는 그런 원인들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실패 공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내가 이걸 열심히 이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 예상이 자꾸 되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도 신경은 많이 쓰지만 일을 안 하고 있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어떤 과제들, 공부에 대한 과제 자체가 사실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공부라고 하는 거가 내가 잘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막상 이게 하다 보면 아 이거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인데, 이거를 과제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작업 효율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했지만 그게 효과적이지 않았을 때, 일종의 작업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 느껴졌을 때도 일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안타깝죠. 애들도 열심히 하거든요. 남들 열심히 하니까 지도 열심히 해서 막 10시까지 적어보고 했는데, 이게 해도 안 된다는 느낌이 되면은 이 학습된 무력감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선뜻 또 어떤 걸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학업적 지원 행동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건가, 이런 질문을 하시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이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얼어버리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패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 경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이 간극이 크단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small baby step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것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하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내가 이거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심리학에서 이거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데요, 학습을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게 일반적인 자신감이나 자존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는데요, 일단 과제 자체가 너무 크면 못해요. 과제 자체는 조금씩 작게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에서 과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목표도 너무 거창하게 세우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책상 다 치워 이렇게 하면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공책은 요 책꽂이에 꽂는 것이 목표고, 연필은 여기에 갖다 놓는 것이 목표고, 이렇게 목표 자체도 내가 구체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잘하는 아이들하고 자기 비교를 하거든요. 상향 비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등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때 부모님이 하실 건 뭐냐면, 얘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아이하고 비교를 하는 거를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성공 경험을 줄 때 중요한 건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럼 아이가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순간이 왔을 때 거기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라든지 재미가 없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제 자체를 하기 싫어, 나 과제에 대한 혐오,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같으면은, 이때 이제 중요한 게, 흥미롭지 않지만 사실은 이 일이 나한테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조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때는 선택권을 아이에게 먼저 선택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과제를 할 때 어떤 과제를 내가 먼저 할 건지, 어떤 과제를 나중에 할 건지, 이거를 아이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학습 양도 자기한테 좀 적당한 양을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학습하는 그 관련된 이 환경 자체도 아이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아이마다 다르거든요. 도움받을 부분에 관한 선택권,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줄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선정을 해줘야지만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또 일을 접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재미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키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낸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일단 노력하는 거를 칭찬해 주세요. 결과가 중요한 거를 자꾸 강요하다 보면은, 결과가 재미없으면 지나가는 과정은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변화의 씨앗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인지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학습 자체 효율성하고 아주 관련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뭘 읽었으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읽은 다음에 네가 새롭게 세 가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싶다면 뭐를 말할 수 있겠는지, 이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 중에서 내가 뭘 킵하고 싶은지, 앞으로 내 삶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이의 많은 행동은 부모의 많은 행동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종의 모델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수제 아이들 많은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한 행동을 관찰 카메라를 보니까 부모님이 한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특정한 시간이 되면은 서재 방에서 책을 읽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아이가 놀아달라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도 앉아갖고 그림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도 와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일을 미루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걸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